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전세를 찾아서 오늘은 경남 창원시 진동항에 왔습니다. 예로부터 이곳 앞바다에서 나는 생선은 특히 맛이 좋기로 이름 높았으며 지금은 미더덕 양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더덕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미더덕의 70%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더덕철인 4월이 되면 미더덕 가는 주민들의 손길이 바쁘고 대대적인 미더덕 축제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이 진동고을에서 전해오는 불열비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어느 여름날, 안영감은 장죽을 물고 대청마루에 느긋이 앉아 마당에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가지붕을 타고 흘러내린 비가 땅에 떨어져 무수한 포마를 만들고 있었다. 돌연 안영감의 입에서 너털 웃음이 터져나왔다. 옆에서 버선 코를 꿰매고 있던 진주댁은 왠지 영감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여보, 시방 왜 웃었어? 아무것도 아닐세. 까닭이 있었으니까 웃었을 거 아니요. 까닭? 응. 그런 거 없어. 진주댁은 얼버무리는 영감이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다. 실성한 것도 아니고 까닭도 없이 왜 웃는단 말이오? 밥 안 칠 때 됐구만. 오늘 저녁은 굶길셈이오? 시름이에 식은 밥 얹어뒀으니 자시든 굶든 마음대로 하시구랴. 오호, 참 수복할 말이야고는. 팽 돌아지는 진주댁을 보며 안영감은 혀를 찼다.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도 진주댁의 화는 풀어지질 않았다. 임자, 그만 화 풀어요.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시나. 영감이 속에 비밀을 쌓아두고 있으니 그렇죠. 비밀은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래? 당신은 늘 나 모르는 비밀이 있어 보였다고요. 그럼 왜 웃었단 말이에요? 말 좀 해봐요. 아이고, 나 원치. 한번 돌아지면 좀채 풀어지지 않는 아내의 성미를 아는지라 안영감은 체념한 듯. 알았어. 네, 다 말하리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무얼 숨기고 무얼 감추겠나. 에휴, 당신 전 남편 칠복이 그 사람 실은 내가 죽였어.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진주댁은 귀를 의심했다. 농담도 유분수지. 뜬금없이 그런 망측한 소리를 갑자기 실성이라도 했수? 농이 아니라 사실이요. 그게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오. 나 때문이라고요? 그렇소. 당신 때문이었소. 당신이 칠복이 각시로 우리 마을에 처음 나타난 순간부터 난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소.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당신 자태를 처음 본 순간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나는 넋을 잃고 말았소.
그날 이후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 각시가 돼야 할 사람을 왜 칠복이 녀석에게 주었단 말인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 칠복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칠복이만 없어지면, 그놈만 없어지면 내 속에서 야차가 속삭이고 있었어. 안영감은 목이 타는 듯 머리맡에 있는 자릿기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날은 읍내에 장이 서는 날이었지. 여느 날처럼 칠복이가 나무찜을 지고 집을 나서더군. 당신은 배웅을 하고 내가 담장 밖에 숨어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칠복이 놈이 당신 손을 잡고 속삭이더라고. 안영감의 독백을 듣는 순간 진주댁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각시야, 읍내 장에 갔다 올 테니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동진고개를 어찌 넘어가시려고. 거기 가야 값을 좋게 쳐주거든. 각시 마음에 꼭 들 선물 사올 테니까 몸단장 잘하고 기다려요. 선물은 안 사주셔도 좋으니 몸 성이 다녀오긴 하세요. 진주댁은 남편의 모습이 동구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렇게 헤어진 뒤 칠복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미제 사건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수수께끼가 풀리려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진주댁은 숨을 죽이고 영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성황당 나무 장승 뒤에 숨어 종일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지. 거기가 길목이었거든. 칠복이가 돌아온 건 해걸음이었어. 읍내 장터에서 산 은비녀를 손에 쥐고 웃으면서 걸어오더라고. 칠복이가 막 장승 앞을 지나가는 찰나 나는 번개가 뛰쳐나가 낫으로 등을 찍었어. 그래도 죽질 않더군. 별 수 없이 녀석의 목을 졸랐지. 왜 나를... 영분도 모른 제 입에 피거품을 물고 죽어가던 칠복이 얼굴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 안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토해냈다. 아까 추녀 끝에 빗방울이 흘러내려 마당에 거품이 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날 피거품을 물고 죽어가던 칠복이 얼굴이 떠올랐소. 한데 말이오. 억울하게 죽은 칠복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고 나 같은 나쁜 놈은 당신과 40년을 해로하며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인생에 정이란 게 있기나 한지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소. 진주댁은 안영감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느껴졌던 까닭을 비로소 알았다. 당신이 탐이 나서, 너무나 탐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저질러 버렸어. 이젠 이해하고 용서하지. 다 지난 일인걸요, 뭐. 이제 그 사람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는걸요, 뭐.
진주댁은 충격을 가까스로 누르며 남편의 품을 파고들었다. 이윽고 비도 멎고 푸르스름한 달빛이 사위를 비추고 있었다.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서 진주댁은 손에 쥔 은비녀를 넉나간 듯 바라보았다. 안서방이 재혼 선물로 준 은비녀가 전 남편의 유품이었을 줄이야. 그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신혼 초에 남편이 행방불명되고 살 길이 막막한 진주댁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안서방이었다. 그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진주댁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다.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속에서 두 사람은 결혼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 비록 재혼이었지만 그들은 금술좋기로 소문난 부부였고 40년을 해로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이가 남편을 죽인 범인이라니.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40년의 세월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지아비가 아닌가. 자식들의 아비가 아닌가. 잊어버리자. 안 들은 걸로 하자. 다짐을 해보았지만 마음속의 앙금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사실 전 남편은 부부로서의 도타운 정을 채 느끼기도 전에 그녀 곁을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에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위해 뭘 어쩌란 말인가. 도리질 치고 도리질 치며 하얗게 밤을 지새운 진주댁은 결국 동이 트기 무섭게 은비녀를 들고 관하로 달려갔다. 이른 아침 형리들이 들이닥쳐 제 잠이 덜 깬 안영감을 포박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오던 안영감은 마당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사태를 깨달았다. 당신이 나를... 믿었던 아내의 배신을 알고 황영감은 절규했다. 그런 남편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 외면하고선 진주댁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안서방은 살인죄가 인정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성황당 인근 땅속에서 백골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였다. 진주댁은 사용당한 안영감의 시신을 수습해 정성껏 장례를 지낸 후 그 무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후일 고을 현감이 그녀의 정절을 기려 연려비를 세우기로 했는데 남편을 죽게 한 여인이 어떻게 연려일 수가 있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 남편을 위해서는 연려지만 현 남편을 위해서는 불열이라는 것이었다. 의견이 둘로 갈리어 논쟁이 계속되자 현감은 국리 끝에 열불열비란 비명을 새겨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산업화와 개발에 밀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열불열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그 전설마저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진동을 보며 열불열의 아이러니를 떠올려